경제적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금요일만 보고 중산층은 다음 달만 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번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는 것. 세상은 이 행동을 투자라고 정의하고 그 투자에는 부동산, 주식, 사업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며 그 어느 곳에도 완벽한 한 가지 답은 없습니다. 대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각자의 길 끝에서 정답을 찾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채널에서도 다른 수많은 멘토들은 하나같이 자신만의 투자를 이용해 부를 잃었고 간절히 꿈꿔왔던 인생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런 멘토 중 한 명, 켄 맥켈로의 조언을 가져왔습니다. 30대 중반 아주 작게 시작한 그의 도전, 누가 보면 늦었다고 생각한 출발이었지만 현재 그의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자산은 조 단위에 이르게 됐죠. 이번 영상에선 켄이 말한 늦더라도 이르는 부의 마인드셋에 대한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법이 없죠. 돈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주는가? 월급을 쫓거나 시간을 돈으로 바꾸거나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만약을 위해 저축만 하고 있다면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부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제가 1만 개 이상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마인드셋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30대 중반이 넘어서 처음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침실 2개, 욕실 2개짜리 콘도였고 당시 3만 달러 정도를 계약금으로 넣었죠. 그건 제가 가진 전 재산, 모든 저축이었습니다. 그 집은 한 달에서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 크진 않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줬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제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룻밤새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천천히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콘도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한화 5만원 혹은 10만원의 부가소득, 패시브 인컴으로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반드시 어디엔가 흘려보내야 하는 것, 즉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늘 제가 말하듯 현금 흐름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 집을 지위나 과시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게 하고 저는 남는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부자들은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쌓아뒀다가 투자한다. 하지만 심지어 저도 1만 채가 넘는 유닛들을 살 때 은행 잔고에 수백만 달러가 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건 바로 OPM, Other People's Money, 남의 돈을 활용하는 법과 빚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제 빚은 약 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편하게 잠을 자죠. 왜일까요? 1만 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쁜 빚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빚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 입장에선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이자를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은 그 돈을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높은 이율로 빌려주고 그 차익으로 돈을 법니다. 즉 은행은 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가 단기 차익을 노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항상 10년 후 결과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시장에 맡기고 인플레이션에 맡기고 세입자분들이 매달 내는 월세로 빚을 갚아주게 하고 그리고 은행 돈을 다시 활용해 재용자를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같은 시스템을 반복합니다. 사고 기다리고 빚을 줄이고 가치가 오르면 재용자. 예를 들어 몇 년 전 3,300만 달러에 지은 부동산을 최근 재용자했는데 지금 그 가치는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만든 결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은 금요일만 봅니다. 중산층은 다음 달만 보죠. 그래서 단타, 주식 등 단기간의 수익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년 단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늘 여러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진짜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 투자 전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지금 이 부동산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둘째, 시간이 지나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셋째, 올바른 전략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진짜 부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하나 더하자면 정부는 당신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당신이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하길 원하죠. 그래서 세법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세법은 투자자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흘려보내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거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비용분리, 추가 감가상각 같은 세법을 배워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건 탈세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면 잘못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은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세법을 이해하면 당신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미루거나 줄일 수 있고 결국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은퇴 계좌에 돈을 넣고 1년에 한 번 금융자문가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죠. 심지어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정작 내가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각종 펀드, 주식에 숨어있는 막대한 수수료조차 알지 못하죠. 그저 자문가가 잘하길 바라고 시장이 오르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부는 자산을 소유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저에겐 평생 S&P 500에 의존하는 것보다 매달 $500를 벌어다주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런 부동산이 투자이고 주식은 단순히 도박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좋은 빚은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은 게임이므로 반드시 규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본을 통제하세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잊지 마세요. 처음엔 저에게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꾼 건 은행과 부자들이 어떻게 내 돈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바로 시작해보세요.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 속 켄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물론 그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멘토이기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한 조언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같습니다. 투자 속 돈이 목표가 아닌 도구로 사용되며 당장 내일, 한 주의 끝, 한 달 끝이 아닌 10년 후, 20년 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기, 그리고 세금을 게임으로 생각하며 자본을 통제하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정확히 배워나가라고 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이 돈에 대해, 경제적 자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